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 경보 단계 가운데 최고 등급인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WHO는 코로나19는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114명이 추가돼 누적 국내 확진자가 7,8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명이 목숨을 잃어 전체 사망자는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구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요양원에 이어서 콜센터가 집단 감염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음성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검사 시간도 4시간에 불과하고 비용도 저렴해서 의심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114명,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모두 7,869명, 사망자는 6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영향으로 확산세가 이어진 서울에서 19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212명이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73명이 늘어 모두 5,867명이 됐고 경북도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외 세종 5명, 경기 3명, 충남과 대전 2명씩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1명이 추가됐습니다. 격리 해제 환자는 45명이 되면서 모두 333명이 됐습니다. 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서 대구에 있는 여러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붙어서 근무하는 콜센터의 특성상 집단 감염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 남산동 신한카드 콜센터가 폐쇄된 건 지난달 26일입니다. 이 건물에 확진자가 다녀간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즉시 방역에 들어갔으나 콜센터 건물에서 일하던 청소 업무 직원이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콜센터 측은 직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소 업무 직원까지 포함하면 이 건물에서만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콜센터 확진자 19명은 모두 같은 층에서 일했고 해당 층에는 64명이 근무했습니다. 3월 13일까지는 그 연장을 해놨고 아마 더 연장이 될 확률이 높은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 가운데는 신천지 교인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대구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에서도 어제 또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콜센터 직원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콜센터는 업무 특성상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여 앉아 있어서 침이나 콧물 같은 비말 전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에 이어 다른 콜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확인됨에 따라 신천지와 요양원에 이어 콜센터가 집단 감염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직장이나 사는 곳에 확진 환자가 나오면 증상이 없어도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격리되는 경우가 많죠. 국내 연구진이 이런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음성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입니다. 건물 폐쇄와 함께 직원 수백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셈입니다. 내일 자가격리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내일까지 해서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니까. 이처럼 증상이 없는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음성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작은 유전자를 만들어 바이러스의 4군데 지점에서 동시에 반응을 살폈습니다. 4곳 모두에서 반응이 없으면 확실히 음성입니다. 바이러스의 한두 부분을 집중 분석해 양성을 가려내는 기존 방법과 달리 분석 지점을 넓혀 확실한 음성 여부만을 먼저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 등 전국의 일반 실험실 수천 곳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어느 실험실에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한국의 어느 그 실험실에서든지 뭐 대학 실험실이나 연구소 실험실, 이런 보건소, 병원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쉬운 프로토콜입니다. 특히 검사 시간도 4시간에 불과하고 비용도 양성 진단의 9분의 1 수준이어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고 의심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 나흘째이자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년생인 사람이 약국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공적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한 장당 가격은 1,500원으로 약국의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구매 이력이 입력되면 주중엔 더 살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2010년 이후 출생자거나 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냐면 마스크를 대신 살 때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마스크 대란 속에 필터가 부족해 가동을 멈추는 공장이 늘자 정부가 긴급 조치로 마스크 이너가 규제를 완화했죠.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불량 필터를 납품하는 중개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달 초 가동을 멈춘 마스크 공장입니다. 필터가 부족해 열흘 넘게 조업을 못했는데 그 사이 무려 50명이 넘는 필터 중개상이 연락해 왔습니다. 필터를 구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도 처음 보는 필터 중개상들이 와가지고 요구를 하는 게 KF94 필터다 해서 대기 업체 필터랑은 좀 달라요. 중개상 10군데에서 필터 샘플을 받아 자체 시험을 해봤더니 절반이 불량이었습니다. KF94 마스크용이라 오염물질을 94% 이상 걸러내야 하는데 평균 50% 수준. 심지어 차단율이 18%에 불과한 필터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크게 차이가 없는 이 두 필터를 시험용 기계로 직접 검사해봤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필터는 오염물질 차단율이 99% 정도지만 낮은 건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역시 필터 때문에 생산을 멈춘 또 다른 마스크 공장도 중개상에게서 수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필터 성능을 먼저 검사해보겠다고 하면 대부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사전에 저한테 제공해 주신 성적서에 수치하고 일치를 하면 제가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열이면 9은 더 이상 저한테 접근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른바 필터 대란이 일어나면서 최근 이런 거래를 제한하는 중개상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태반이 불량이라는 게 마스크 업체들 이야기입니다.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140여 곳 가운데 필터 시험 장비가 있는 업체는 절반가량. 자체 장비가 없는 영세업체들은 납품받아도 바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접수해서 나가는 것까지 한 일주일 아니면 품질 검사는 이틀이면은 가능한 하루는 안 되고. 사정이 이런데 필터 제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개상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개상은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판매업자들이 거래하는 물건들에서는 작년 이달에 제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판매량, 재고량, 생산량에 부정적인 것까지 들어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에 나서는 사후 약방문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성능이 엉망인 필터가 거래되고 있지만 시중에 불량 마스크가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오랫동안 줄을 서거나 줄을 선 뒤에도 마스크를 사지 못한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동네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곳과 수량을 알려주는 앱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파는 약국 앞입니다.
오부제가 시행된 뒤에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마스크를 파는지 몰라 오랫동안 줄을 서는 불편은 여전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 현재 자신이 있는 곳 주변에 마스크를 파는 곳과 재고 수량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수량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기 때문에 쉽게 판매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충분하다고 뜨는 약국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있나요? 네, 마스크 있습니다. 실제 확인 결과 애플리케이션과 판매처의 실제 수량이 일치하는 곳도 있었지만 차이가 나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판매 내용 입력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재고의 숫자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시고 약사분들께서 입력을 하신 정보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데 약 5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일부 앱에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한때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또 출시 첫날이지만 이미 10여 개 앱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포털 사이트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는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API 제공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과 안정화 작업을 거치게 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한다고 해도 판매처에서 마스크 판매 상황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문에 약국 등의 단기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급속히 폭증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서야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는 통제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구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인 교역과 이동은 물론 국가 곳곳의 운영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속출하자 WHO는 그제서야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WHO의 전염병 경보 6단계 가운데 최고 위험 등급입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WHO의 선언 이전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들불처럼 확산하는 데다 여러 전문가가 이미 팬데믹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한 상태. 심지어 미 CNN 방송의 경우 WHO보다 이틀 먼저 자체적으로 현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하기도 해 WHO는 더 이상 선언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WHO는 코로나19의 지구촌 확산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은폐 행위 등을 막지 못하고 국제적인 방역 공제와 관련한 억제책을 제때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팬데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Pandemic is not a word to use lightly or carelessly. It's a word that if misused can cause unreasonable fear or unjustified acceptance that the fight is over, leading to unnecessary suffering and death. WHO는 지금까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등 2번만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HO는 코로나19 첫 사례 보고 이후에 전면적인 대응 태세를 해왔다면서 여전히 통제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국제적인 방역 대응 체계가 어떤 식으로 더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과 일본에 대대적인 노선 감축을 실행했죠.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미국과 유럽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 효자 노선마저 노선 감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보유 여객기 145대 가운데 100여 대가 멈춰선 대한항공.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효자 노선마저 끊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비중은 미주 지역이 30%, 유럽이 21%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미주 노선은 13개 가운데 5개가 멈췄고 유럽은 14개 노선에서 3개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한항공 사장은 사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각 작업이 한창인 아시아나 역시 시련의 연속입니다. 이달 들어 확진자가 급증한 유럽 지역의 경우 8개 노선 가운데 최근 단 1개만 운항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단거리 노선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도 운항 중단이나 감편을 할 정도로 영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비롯한 자금 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동성 공급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재정 지원 및 금융 지원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깊은 수렁에 빠진 항공사들을 회생할 만한 묘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과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각 1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12,462명으로 집계돼 하루 전보다 2,313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첫 지역 감염 사례가 확인된 이래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사망자도 전날 대비 196명 증가한 82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 모두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치명률도 6.6%로 상승해서 세계보건기구가 파악한 세계 평균 치명률 3.4%보다 2배 가까이 높으며 한국의 치명률 0.8%의 8배 수준입니다. 확산세는 꺾였다고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에선 확진자나 중증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많은 의료인이 지원에 치료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홍성욱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대형 버스 짐칸에 서둘러 짐을 싣는 사람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대구 지역에서도 최전선인 대구 동산병원으로 갈 준비를 마친 의료진입니다. 파견되는 인력은 의사 1명과 간호사 24명. 대부분 중환자실 근무 의료진으로 곧바로 확진자 진료에 투입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서 중환자 간호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중환자실 간호사여가지고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의료진 감염도 잇따라 파견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 때문에 파견 인력 모집 당시 지원자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우였습니다. 대구 지역의 이런 아픔을 함께하고자 했던 우리 간호사들,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한편은 정말 자랑스럽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지역 의료진은 피로가 쌓일 대로 쌓여 지쳐가고 있습니다. 방호복 속 땀범벅이 돼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쪽잠을 자며 버티는 상황. 국립중앙의료원뿐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과 고려대 의료원도 중환자실 의료진을 대구로 파견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의 대구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로 향하는 의료진들은 최소 2주 이상 머물며 코로나19 극복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구 경북! 우리 국민의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 YTN 홍성욱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바깥 활동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실제로 지하철 승객 수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 장시간 있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도 쉽지 않죠.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주민피플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한 스타트업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